여러분,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한 적 없으신가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20대, 30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괴리감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압박감,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까지 그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쉬어볼까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여전히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제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우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비워야 할지, 어떻게 비워야 할지 몰라 여전히 낡은 습관들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습관들은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남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결국에는 우리를 고립과 후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4가지 낭비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남은 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식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희생의 낭비입니다. 둘째, 만나면 기만 빨리고 남는 게 없는 관계의 낭비입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태워버리는 감정의 낭비입니다. 넷째,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방관의 낭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작은 집 한 채와 밭을 일군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밭을 팔아 대주었으며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 항상 지갑을 먼저 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사람 도리이고 어른의 체면이며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인이 병들고 돈이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은 발길을 끊었고 사업에 실패한 자식들은 제 살 길 찾기에 바빠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에 홀로 누운 노인은 그제야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에 거두어 들릴 곡식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남의 밭에 물을 대느라 정작 내 밭이 말라가는 줄을 몰랐구나. 여러분, 혹시 이 노인의 독백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풍요로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의 밭을 다시 기름지게 할 지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희생의 낭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자식에게 헌신적인 분들도 전 세계에 드물 것입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자식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가 과연 행복입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혹은 평생 모은 목돈을 자식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어줍니다. 내가 좀 덜 쓰면 되지. 자식이 잘 되어야 나도 좋지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안정적인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아들이 모은 돈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민 끝에 자신의 노후 자금 대부분을 털어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볼 면목도 서고 아들이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런데 몇 년 뒤 박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아들은 대출금 갚느라 아이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며느리의 눈치도 보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결국에는 원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낭비가 가져오는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의 10분의 9가 달려있고 나머지 10분의 1은 마음의 평온에 달려있다. 라고 말입니다. 노후의 자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이자 자유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지만 부모의 지갑을 보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결핍과 고생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리 그 길을 돈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 경조사에 과한 부조금을 내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차나 옷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정도였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순간의 우월감을 위해 노후의 생명줄 같은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지갑을 여는 횟수가 아니라 입을 닫고 지갑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은 너희 몫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유산은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당장 멈추십시오.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현실입니다. 남에게 밥 사줄 돈으로 내 몸에 좋은 영양제를 사 드시고 남들 경조사에 큰돈 낼 돈으로 나와 배우자를 위한 여행을 떠나십시오. 셋째, 자신을 위한 비상금을 절대 사수하십시오. 이 돈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비밀로 하고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원칙입니다. 둘째, 만나면 기만 빨리고 남는 게 없는 관계의 낭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실 겁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나가지 않아도 될 모임에 나가서 억지 웃음을 짓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김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에게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는데 김 여사님은 그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나가면 항상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흉을 보거나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바꿔줬는데 우리 며느리는 애가 참 싹수가 없어 하며 쉴 새 없이 떠듭니다. 또 다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돈 타령, 건강 타령을 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냅니다. 김 여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오면 알아눕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30년 우정이라는 명분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자해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시간 도둑이자 에너지 뱀파이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노후에는 오는 사람 선별해서 받고 가는 사람 기쁘게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바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면 외로울까봐, 남들이 나를 사회성이 없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고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고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번호를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그리고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십시오.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몇 번만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소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니,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둘째, 거절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누군가 만나자고 했을 때 내키지 않으면 아니요, 그날은 좀 쉬고 싶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남에게 착한 사람 소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노인은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남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싶은 사람, 나의 침묵마저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책과 자연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언제나 지혜와 위로를 줍니다. 부디 남은 인생을 시시껄렁한 잡담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낭비하지 마시고 고귀한 고독 속에서 여러분만의 정원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태워버리는 감정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몸은 피곤한데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이 생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1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돈, 젊었을 때 배우자가 저지른 실수 같은 과거의 기억들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쩌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미래의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감정 에너지는 우리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에 쏟아부으니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 밥맛도 없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여보, 날씨가 참 좋아요. 꽃 구경 가요. 라고 해도 꽃은 무슨 얼어 죽을 꽃이야. 내 신세가 처량한데? 라며 화를 냅니다. 최 할아버지는 몸은 현재에 있지만 정신은 30년 전 과거의 실패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도 있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92%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노년의 후회와 걱정은 독약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노년에는 그저 그 감정을 곱씹으며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낭비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째, 그럴 수도 있지와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주문을 외우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타인의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이만하면 다행이다. 오늘 밥 굶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다행이다라고 긍정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누워서 걱정만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걸으십시오. 자식 걱정이 된다면 잔소리를 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거나 그냥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치매가 걱정된다면 걱정할 시간에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행동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해집니다. 셋째, 오늘 하루의 단위로 사십시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무겁고 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감당할 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즐겁게 지내보자. 라고 다짐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은 어제와 함께 흘려보내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오늘 먹는 밥 한 숟가락의 맛,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십시오. 이 소소한 감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축복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거창한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지난날의 과오를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배짱, 그리고 다가올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후회와 걱정이라는 쓰레기를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평온과 감사가 깃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토닥여줄 시간입니다. 넷째,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방관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도 고독도 아닌 무료함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니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끼니는 대충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고 씻는 것도 귀찮아 며칠씩 미루기도 합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더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신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시간과 몸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기 정반대의 삶을 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70세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이씨 아저씨는 은퇴 후 이제 실컷 놀아야지라며 매일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습니다.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배가 나오고 다리 근육이 빠져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와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75세의 최 씨 할머니는 다릅니다. 혼자 사시지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불을 개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로 정갈하게 챙겨 먹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저녁에는 그날 감사했던 일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최 할머니는 말합니다. 늙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내 맘이지.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싶어.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청년의 일주일과 맞먹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흘려보내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한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영혼도 담길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본인만 서러운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의무이자 가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한 방관의 낭비를 멈추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규율을 만드십시오. 군대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지키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고 삶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둘째, 죽어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돈 들여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걷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댐과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0분 이상 걷겠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걸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셋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써먹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활력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도 좋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도 좋고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외워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알게 되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제대로 차려 드십시오. 집에만 있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십시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방관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낡고 녹슬어가는 고철이 아니라 세월의 손때가 묻어 더욱 반짝이는 골동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소파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햇살을 맞으며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당장 버려야 할 4가지 낭비 습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과 체면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돈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관계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셋째,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감정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귀찮다는 이유로 몸과 시간을 방치하는 방관의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도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까칠하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잠시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살기 위해 잎을 다 떨구어냅니다. 가장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만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떨구어내고 단단한 기둥과 뿌리만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노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우아하고 자유롭게 유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하나라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